수요일의 남자, 수요일의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자, 이번 한 주 예. 어떤 이슈가 우리 교수님을 가장 화나게 했을까요? 아니 어제 아까 뭐 얘기 나누시던데 네, 정 기자하고 네. 이상민.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보입니다. 네. 노안. 네. 노안이잖아요. 저 노안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 테이블에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보였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판사했잖아요. 그렇죠. 본인 판사하면 형사재판 됐을 거고 민사재판 됐을 거고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속을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저를 말하면서 야 이거 믿겠지. 야 이건 뭐 아니 나 천리 아닌데 뭐 이래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자기한테 준 게 아니고 준 적 없다. 지시한 적 없다. 그러면서 저 원탁 테이블에 있는 게 보였다는 거야. 단전 단수. 언론사 이름도 다 기억해. 네. 이게 말이 된 아니 아무리 큰 기술 무슨 이렇게 해놔도요. 안 보여요. 가까이 봐야지.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죠. 근데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난 이해를 못 왜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고 그렇다고 본인이 검찰에서 했던 증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검찰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주면서 얘기했다고 저는 거기에 써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검찰 조서를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러니 이제 좀 둘러서 얘기하는 게 지시는 없었지만 책상에 있는 걸 봤다. 그럼 책상에 있는 걸 왜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 주지도 않을 거면서 누구한테 주려고 그런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지금 김동준님이 이상민 시력이 5.0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잘 보이니까 잘 보이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믿을 거라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믿죠. 아니 판사 했잖아요. 판사 저도 판사 잠깐 했지만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물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짓말하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행안부 장관 했던 사람이 네. 입만 띄면 거짓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눈이 좋군요. 이래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뭐하러 저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했던 증언과 여기서 진술과 여기서 했던 증언이 다르잖아요. 네. 헌재에 나와서 윤석열한테 90도는 아니었지만 고개 숙여 인사했잖아요. 봤죠? 1년 후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암파만 이상한 소리를 해요. 지금 보면 3년 후배 안 가. 3년인가요? 조금 더 후배일 겁니다. 아 그래요? 4년일 어쨌든 텐데. 후배 충암파 후배입니다.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이 세 사람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있어요. 봤을 때는 어제 진술을 보면서 우두머리급인 거예요. 왜 저 놔둬요 밖에? 모르지. 나머지 다 구속됐는데. 그러니까 왜 안 구속? 입만 띄면 거짓말하고 했는데 왜 놔둡니까? 모르겠어요. 글쎄요. 단전 단수 지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니 그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단전하면 언론사가 만약 MBC 단전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방송을 못해. 못하는 거죠. 언론 자유 침해예요. 언론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행. 이건 반헌법적 행위예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도 단전도 있고 단전이 이렇게 뭐 쉽게 아니, 그렇게 되지 틀어서 않아요. 내리면 다 끝나요. 아니, 저 그게 그거 안 되지. 궁금해요. 아니, 그거 그런 거 불가능해요.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지. 소방청이 그거 하는 업무도 아니에요. 무슨 소방청이 단전을 합니까? 단수를 하고 물을 아니, 공급하는 게 소방청이에요? 우리 불 끌어다니지? 일반 아파트 단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국회 가가지고 단전하는 거 또 어디 방송국 MBC 뉴스토마토도 마찬가지고 와서 어디 가서 하냐고. MBC 어디 하면 그게 있어요. 그거 모르지 어디 있는지 나도. 근데 예전에 뭐 우리 어릴 때 도란스라 했잖아요. 그렇지. 도란스 내리면 되는 두꺼비집 그렇게 얘기했죠. 아, 왜냐면 제가 한심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지시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시를 하려면 한전이나 상수도 사업부 이런 데다 해야 돼요. 네. 소방청이 무슨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불 끌어 다니지. 어쨌든 간에 단전 단수를 하려고 했던 거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사를 거지. 폐쇄하려고 언론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위헌, 중대한 위헌이죠. 위헌입니다. 네, 맞아요. 중대한 위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제 탄핵 심판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자, 탄핵 심판 변론길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예. 오늘은 뭐 또 언론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KBS는 윤석열을 또 입장을 옹호한다. 이런 보도만 좀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네. 뉴스9이라고 9시에 뉴스를 하잖아요. KBS 네. 같은 경우에. 지난 6일 날 저는 안 봅니다 요새는. 아, 저도 안 봅니다. 네, 안 물론. 봐요. 근데 뭐 이제 혼자 6시 다른 언론사들은 앞으로 당겨서 하잖아요. 네. 8시 하기도 하고 네. 7시 40분에 하기도 일찍 하고. 땡겨서 하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네. 지난번에 계엄 나고 나서는 바로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네.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잘못했다고 사람이 했어요. 갑자기 얘기를 바꿨잖아요. 탄핵 심판에 나와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보도를 해. 뭐 여기까지 보도한 건 좋아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보도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발언이 또 있어요. 그 발언이 뭐냐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다른 부대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검찰이 진술을 했어요. 예. 그걸 물어본 거야 재판관이. 그랬더니 그건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다른 부대원으로 들었다. 이게 얘기잖아요. 예. 그럼 두 개를 다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앞에 것만 보도하고 뒤에 보도 안 하는 거예요. 왠지 이 사람 진술이 바뀐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어쨌든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 다 다른 같이 부대원. 들은 게 맞죠. 그러면 보도를 하려면 처음엔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재판관의 질문에 다른 부대원부터 들었다라고 인정했다라고 보도를 해야지. 네. 그건 뺐잖아요. 이거 의도적인 보도입니까? 의도적 보도지. 윤석열을 시키기 위해서? 당연하죠. KBS는 윤석열 KBS입니까? 그건 아닌데 윤석열을 지키기를 하고 있는 거지. 윤석열이 KBS는 국민의 방송인데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모르지 않죠. 당연히 이건 균형 잡히지 않은 보도예요. 공정하지 않은 보도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양쪽 의견이 있으면 같이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뺀 거지. 심각한데 더 심각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뒷받침한 그 검찰 조사 내용, 요거 단독 보도가 될 예정이었는데 방송 직전에 KBS 이걸 뺐습니다. 예. 뺐습니다. 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KBS 노조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노조는 안에 있는 내용을 알잖아요. 우리는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없지만 밖에 네. 있는 사람이니까 노조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까 말씀하신 홍장원 차장의 체포 메모를 뒷받침하는 검찰 조사 내용을 보도하려고 했는데 네. 해당 리포트가 방송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빠졌대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용에. 또 하나 문제는 아예 원고 데스킹조차 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데스킹이라고 하는 건 위에 부장이나 아니면 편집국장, 방송으로 얘기하면 보도국장 정도 되겠네요. 보도국장이죠. 이 사람들이 데스킹을 하게 돼 있거든요. 데스킹을 패스해야 방송에 나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아예 데스킹을 안 한 거야. 그럼 빼버린 거잖아요. 누가 뺐겠어요, 그럼? 원래 명단에 있었는데 기자들이 올린 명단에 있었는데 이 명단에서 빠졌다고 하는 건 데스킹 차원에서 빼버린 거잖아요. 아예 데스킹을 안 했다는 말은. 그러니까요. 그건 결국 위에 있는 윗선 보도국장이든 보도본부장이든 누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기사를 보도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빼버린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네. 또 하나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비아폰을 이용해서 이진동 대검 차장과 통화했다. 이런 진술이 내랑 관련 주요 내용을 쏟아졌지만 이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이나 아니면 탄핵 심판에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야, KBS가 자꾸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방송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데 좀 전에 그 메모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메모지를 뉴스마터가 메모지를 보여줘. 이 메모지 보면 김민우 보이죠? 예, 김민우의 동그라미 치죠. 예. 저걸 보면 저는 딱 느꼈어요. 김민웅입니다. 김민우가 아니고. 그렇죠. 김민웅 목사죠. 김민웅 네, 목사. 맞아요. 김민석 의원 형이기도 형, 하고. 그 전화 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김민웅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 홍장원 차장도 모를 것 같고요. 음. 김민우는 가수잖아요. 그렇죠. 가수죠. 김민우 이병 열차 안에서. 예? 웅 이래가 동그라미 친 거예요. 저걸 지어냈다고 봅니까? 전 아니지.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모르고 적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제 같은 사람이 봐도 그래요. 김민웅을 아는 사람 잘 없어요. 저는 알죠. 뭐 개인적으로 뭐 알기도 저도 하고 알고 아는데. 알죠. 우리는 아는데 네. 그 정치 평론하거나 이러지 않는 정치 고관여층 아니고는 저기 보면 저걸 봐요. 네. 저걸 지어냈어요. 김어준도 저렇게 가필해놨죠. 네. 저게 지어냈을 것 같아요. 건순이를 뭐 지어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맞아. 근데 왜 자꾸 입만 띄면 저렇게 하고 저거를 유리하게 자꾸 KBS는 보도를 하는지 납득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메모지 보십시오. 저 메모지가 지어낸 겁니까? 조작한 겁니까? 그날 적은 거예요. 김민우의 김민우. 이병열차 안에서 김민우. 이병열차 안에서. 아유, 계속 이 설명을 판사들도 아마 알겠죠. 자, 논란되고 있는 매체가 좀 더 있는데요. 예. 대구 지역의 보수 언론 매일신문 있습니다. 이 매일신문은 내부 기자들이 데스크가 이 반민주적 계엄 옹호 동조한다. 야, 내부 진짜. 기자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협회 한국 기자협회 매일신문 지회가 있는데 이게 네. 그 박지훈 변호사 고향에서 나오는 신문이잖아요. 대구 매일신문이. 그럼 원래 시작을 여기 천주교 재단에서 한 거예요. 네. 아시죠 그것도. 네.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일 발표한 이 지회에서 그러니까 기자협회 매일신문 지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민주주의 실종된 보수 언론사 독자 신뢰 포기한 편파 신문 매일신문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편집국 종합데스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프닝으로 인식한대요. 윤석열하고 똑같아. 윤석열은 뭐라 그래?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거예요. 그 논점과 뭐가 다르냐고요. 아니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군인들이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그렇게 했잖아요. 선관위도 그렇죠. 군인들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공관위도 가고 네.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그냥 해프닝이래. 그러면서 편집국은 이런 반민주적 계엄에 동조하고 이를 옹호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자 보수가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보수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라던 매일신문의 가치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데스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네. 이거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쓸 때 허용해 주겠습니까? 안 되죠. 편집국장이 다 모든 걸 커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기를 이런 형태의 보도 내용이 결국은 편파적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측에 유리한 보도만 하는 언론사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는 내란에 대해서는 한치의 어떤 배려나 이게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언론사가 이거를 스포츠 중계하듯이 하는 것도 안 맞다고 보는데 매일신문 좀 더 나아가서 네. 아예 편들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좋겠다. 그래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문 지난 8일날 동대구역에서 이 탄핵 반대 집회 있었죠. 네. 생중계를 했던 것도 이 매일신문입니다. 진짜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네. 어떻게 한쪽 집회, 그것도 반대 집회를 생중계를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하려면 찬성 집회도 그럼 보도를 해야지 생중계를 네네. 해야지 네. 찬성 집회는 안 하고 반대 집회만 생중계를 해요?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아니 뭐 개인이 운영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운영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정적 아니 성향. 그거야 뭐 개인이 하든지 말든지. 그렇죠. 근데 신문사라고 하면 언론사로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한쪽 편만 드는 그런 집회를 그것도 중간중간 따서 보도하는 게 아니고 생중계를 했다니까. 처음부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아니 그러면서 주장이 더 웃겨요. 이번 생중계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겠대. 그럼 편파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이제 편파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편파를 떠나가지고 내란을 동조하는 저는 이거 자꾸 이 상황도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내란이에요. 내란을 그렇지. 계속하면 위헌적인 불법적인 언론사 아닙니까? 지금 이런 KBS나 매일신문이 이딴 짓을 계속 반복하면 사실상 내란 동조하는 매체라고 봐야 되는 거 그렇게 봐야 아닙니까? 되는 거죠. KBS나 매일신문처럼 이렇게 내란에 대해서 긍정적,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수괴인 윤석열을 보호하는 그런 보도를 같이 한다고 가라, 하는 같이 거. 해라 그렇죠. 그래. 같이 간다고 볼수 없는 영원히 같이 해라 거예요. 그러면. 네. 아유 참 짜증나, 짜증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다 정치적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 이익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대구 시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동대구에 그 간 사람들 뭐 있긴 있겠죠. 많은 것처럼 막 이렇게 보도해놨는데 해봤자 몇만 명 안 되는 거고 대구 시민 다 그렇습니까?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꼭 왠지 그게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그 대구에서도 그 찬성 집회도 많아요. 아, 당연하죠. 동성로에 창선 집회 네. 하고 다 하고 있다고요. 네. 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동해 그 심해 가스 개발 사업이 대왕고려 프로젝트인데 결국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산업부 그때 발표 나서 경제성 그랬잖아요. 없다고. 그때 다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과거에 이거 된다고 할 때는 KBS가 난리가 났습니다. 막 1번부터 10번까지 계속 이걸 보도를 했는데 그랬죠. 이번에 안 된다 그러니까 보도가 거의 없었어요. 두개 거의. 달랑 있었네요. 두개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가 여기서 야, 다뤘잖아요. 그때. 뭡니까, 이 사람들 10건을 진짜? 했다라고 작년 6월 3일 날 윤석열이 나와서 동해가스전의 개발 직접 브리핑하던 날 리포트 9개를 했어요. 네. 9개를 리포트하는 게 전체 해봐야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반 네. 정도를 거의 한 거예요. 맞아요. 거기다가 마지막 한 번은 이 산업부 장관을 출연시켜가지고 전체로 23분이야. 전체 뉴스의 23분 거의 반 정도를 이 그 동해 가스 관련된 부분, 네. 석유 관련된 부분을 보도를 한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지적했잖아요. 그때도 논란이 많았고. 맞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산업부에서 시추 결과 경제성 없다 이렇게 밝힌 게 6일 날이잖아요. 네. 그때 9시에서 뒤에 로컬 뉴스가 언제 하냐면 뒤로 가는 거예요. 로컬이 뒤로 가고. 로컬 예. 뉴스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서울에서는 쭉 이제 서울에서 방송을 하지만 서울에서 방송하다가 중간에
대구로 딱 바뀌는 경우 있어요. 네. 기억나시죠? 그거? 알죠. KBS 뉴스 같은 게. 그게 로컬이죠. 그때 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본다는 말은 지역에 있는 사람 못 봐 이거. 못 봐자. 못 봐. 그러니까 후반부에 2꼭지를 다루세요. 10꼭지를 다루다가 이거 문제 있다. 더 이상 뭐 경제성 없다. 이 보도는 2꼭지를 다루는데 그것도 맨 후반부에 로컬 뉴스로 넘어간 뒤에 보도를 한 거야. 이거는 대놓고 편파 방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그렇게 보도한 거에 대해서. 10개를 했으면 최소한 5개는 해가지고 우리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KBS가 그렇죠. 공영방송이라면. 그것도 이거를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6월 3일 날은 앞부분에 보도했잖아요. 예. 왜 이걸 뒤에 가서 지역 언론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것도 수작이 꼼수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이 해당 그 앵커 멘트는 좀 어땠습니까? 앵커 예전에 제 기억나는 거 6월달에 그때 막 신나했죠. 보도했던 것 같은데. 네, 뭐라고 보도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6월 3일 날 이렇게 보도했어요. 대한민국이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좋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지난 6일에는 그러면 그 뭐라고 이제 읽어드릴게요. 지난 6일에 산유국의 꿈을 안고 시작했던 동해가스전 1차 시추 결과가 다소 아쉽게 나왔대. 뭘 뭔 다소요? 다소 아쉽게 나와? 처음부터 다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야당에서 얘기했고 전문가들이 돈 먹고 날릴 거다고 네. 다 얘기를 했는데 KBS만 10꼭지 다루면서 될 것처럼 거짓말 치고 있고 그게 무슨 공영방송입니까? 맞아. 그 다소 아쉽기는 뭐 다소 아쉬워요. 안 된다 했는데 네. 처음부터. 자, 이거 관련해서 보수 언론 보도 행태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액트지오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40억 받아갔대. 예, 액트지오 이 사람들 그 단독 인터뷰 진행했던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엑스지오 단톡 이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어디다 보도를 했냐면 네. 14면에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내용은 14면에 보도했어요. 14면이라면 창피한갑다. 그렇죠. 뒤로 몇 장을 넘겨야 되잖아요. 이게 총 거의 뒷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신문을 보통 보면 사람들이 네. 맨 앞장 1면 탑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리고 주로 2면 3면 보고 그렇죠. 이제 안 봐요. 근데 뒤엔 잘 안 보죠. 뒤에 잘 안 보잖아요. 근데 14면에 가다 배치해놨어. 네. 이 처음에 할 때는 뭐 앞쪽에 배치해놓고 이것도 이제 편파적인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네. 중요한 사안이고 이렇게 국가의 예산을 낭비한 거잖아요. 하나 뚫는데 1,000억 원 든다잖아. 하나 시추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1,000억 원을 날렸어. 예. 그럼 이건 이렇게 잘못한 행동이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일면 탑에 실어야 돼요. 근데 이걸 14면에 실어놨다. 14면에. 아니 그때도 했잖아요. 저 어디 미국의 어디 가정집이 사무실인 회사예요. 텍사스에. 이런 사람을 문제가 누가 보도 많아 보이면 언론기관은 그걸 제대로 보도를 했었어야 됩니다. 윤석열이 자신의 어떤 정치 위기를 타개하려고 되지도 않는 좀 비슷한 걸 갖고 오든가 누가 봐도 아닌 걸 3살 먹은 애도 안을까 이걸 갖고 와가지고 했으면 보도라도 언론기관이라면 그때는 무서워서 보도를 하더라도 조금 적게 하든지 그러면 또 잘못된 게 드러났으면 거기에 맞게 똑같은 양으로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일보는 어땠어요? 중앙일보는 앞에 보도했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네. 허망하게 끝난 대왕고래 애초에 희망 고문 아니었나? 중앙일보는 사설은 좀 낫네요.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그래요. 삼전 시총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입니다. 시총 5배. 8달 만에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사기극 수준. 사기죠. 사기죠. 사기가 그러니까 돈 조선일보만 40억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저는 조선일보만 이상해. 경제성 없다. 대왕거래 첫 시추는 실패. 그럼 다음 시추는 또 하겠다는 거야? 안 합니다. 아, 이거 또 일부 뭐 SNS에 막 난리 된 것처럼 난리 친 사람도 많거든요. 정치인들 중에.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저는 좀 책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언론들도 당연히 이렇게 물어야지. 하면 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 생각이 드는데 서부지법 폭동 이거 관련해서 네. 극우 유튜브도 계속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김상진 TV라는 극우 뭐 매체 같은데 네. 유튜브 같은데요. 폐쇄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김상희 TV가 유튜브 약관 위반으로 네.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남성연대 채널이 있습니다. 그 신남성연대 채널도 네. 계엄령 내란 진짜 이유라는 영상이 올렸는데 이 영상 관련해서 게시글이 유튜브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방지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 조치가 됐습니다. 삭제가 그러니까 김상현 TV는 폐쇄가 됐고 이 신남성연대 채널은 하나의 영상이 이제 삭제가 된 조치가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국민의힘을 의견을 대변하고 그다음에 내란을 동조하고 선동하는 그런 역할을 한 매체들이잖아요. 네. 이 매체들에 대해서 유튜브가 철퇴를 내렸고 이게 민주파출소 있죠. 민주당에서 운영한 민주당 거. 민주파출소에서 이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유튜브에 제보를 했고 유튜브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삭제와
그다음에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근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노노노.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노노입니까? 노노노노. 네. 노노란 노래도 있잖아요. 노노노노노. 예. 노노노노노 이거 있죠. 예. 유튜브에는요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어요. 이게 유튜브가 규정을 갖고 있는 중 하나 뭐냐면 선거 허위 정보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유튜브의 정책 중에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정부 수반을 선출한 특정 선거에서 광범위한 사기, 오류 또는 결함이 발생했다는 허위 주장을 조장하는 컨텐츠나 해당 선거의 결과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컨텐츠는 업로드를 자제하라고 쓰여 있어요. 네. 이 규정에 의해서 이거 부정선거를 주장했거든요. 부정선거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걸 이제 거짓 정보를 올리면 삭제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요. 2021년도에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 그리고 2014, 18, 22년에 네.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채널들의 삭제 또는 폐쇄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유튜브 정책상 네. 이걸 삭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삭제한 거지 표현의 자유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유튜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수익 부분하고도 관계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때문에 지금 그 극우들끼리도 막 싸웁니다. 싸워요. 강화문파, 여의도파, 내가 맞아. 더 벌어, 네가 더 벌어, 뭐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익 창출을 막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하면 우회적으로 제가 그걸 봅니다. 저는 참고하려고 참고하려고 한 번씩 보는데 네. 보면. 직접 후원을 받아요. 계좌 딱 적어놓고.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도리어 후원 받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예요. 아. 왜 그러냐면 슈퍼챗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돈 뗍니다. 가져가죠. 예. 뭐 많게는 40%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실제 슈퍼챗이 들어간 40%는 유튜브로 넘어가니까 나머지 직접 후원을 받으면 그건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다 가져가잖아요. 다 받아 먹을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챗을 뭐 이렇게 더 과격하게 하고 슈퍼챗 제한을 받더라도 직접 후원을 받으면 훨씬 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과격한 뭐 매체들이라고 그러죠. 유튜브들. 네. 막 과격한 유튜버들이 극우적 성향을 보이면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제재를 받더라도.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직접 후원 계좌로 후원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참 수익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죠. 뭐 집회할 때마다 돈도 많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극우 유튜버들 억대로 벌고 이런다잖아요. 예. 저도 뭐 보면 이렇게 그냥 틀기만 하는데도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같은 어떤 보수 극우인데도 한쪽이 돈 더 많이 버니까 또 시기하는 그렇죠. 좀 시기하는 서로 모습도 싸워요. 네, 있는 맞아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유튜브 하는 거는 자유로운데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해외에서 예.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묻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해외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해외에서는 실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걸 제대로 네. 안 지키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처벌까 시킵니까? 네, 제가 늘 주장하는 주장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도 예.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된다. 예. 독일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집행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가짜 뉴스를 포함해서 홀로코스트 있잖아요. 네. 그 홀로코스트 또는 혐오 선동을 담은 게시물을 발견한 즉시 24시간 이내에 삭제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아, 독일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만약 이걸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거나 처벌을 받게 돼요. 처벌받게. 그렇게 된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플랫폼을 처벌해버리면 플랫폼이 알아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 삭제하겠죠. 그렇지, 당연하죠. 예. 그래서 플랫폼의 책임을 묻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2019년대 온라인 허위 정보 및 정보 조작 방지법을 시행 중에 있는데 네. 정부가 정정이나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정도 하고 삭제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가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인데 이게 우리 돈으로 10억이에요. 10억 원의 벌금 이게 부과한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걸 받아와야 된다고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네. 게 이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체 심의를 강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버들은 돈 벌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극우적 표현도 하고 반사회적 표현도 하고 폭력성, 선정성이 많은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만 처벌하고 그걸 삭제한다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유튜브든 아니면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프리카 TV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거 올라오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거나 경고 조치를 하게 만들어야 그러니까 돼요. 자기들이 처벌받으면 더 적극적으로 자체 심의할 심의를 하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가 늘 언론사 인터뷰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네. 타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익은 공유를 해.
자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도 예를 들면 광고 수익 나오면 유튜브도 가져가고 채널도 운영해서 플랫폼도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요. 이익은 공유하면서 왜 책임은 공유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익은 공유하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튜브든 뭐 페이스북이든 SNS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자극적이어도 돈 많이 들어오면 자기한테 이익인 거야.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우리도 만들어야 독일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프랑스도 있고 우리나라는 왜 안 하냐고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게 지금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극우적인 정치 성향의 영상들 또 가짜 뉴스 이런 게 앞으로 또 선거를 또 혼탁하게 만들 그렇죠, 가능성도 만들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이런 법안 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그렇게 거군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네. 첫째는 이런 법안을 통해서 플랫폼을 사업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네. 그걸 제대로 안 해서 자치심을 제대로 안 하면 처벌을 함께 받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방심위가 이제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유일임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어가지고 좀 네. 친정부적인 성향만 보이고 있는데 원래는 방심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건데 정부가 만약 바뀌게 되면 방심의 권한을 좀 강화시켜서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선정적이고 사실관계에 완전히 위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즉각적인 차단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심위가 지금 이거 뭐 보다는 뭐 MBC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엉뚱한 거 해가지고 소송에서 다 지고 말이야. 예, 엉뚱한 그런 역할을 네. 방심위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한 수요일의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